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샤연구소입니다. 올해 3월부터 축제하는 사람들의 예산안 사용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축하사가 주관한 이번 봄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1부에서는 먼저 2025년 봄축제와 축하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조한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우리 학교 봄축제가 열렸는데요.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기로 잔디광장이 후끈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는 축제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주관으로 매해 5월경에 봄축제를, 9월경에 가을축제를 각각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그중 2025년의 봄축제가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 스노페스티벌 스프링클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것이죠. 화사하고 알록달록한 봄의 분위기에 걸맞게 축제의 컨셉을 잡아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컨셉에 맞춰 이번 2025년 봄축제에서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각각 사운드 오브 뮤직, 버스커리, 캠프파이어 플레이리스트 등 굵직한 행사뿐 아니라 잔디광장에서는 각종 미니게임과 단체게임도 열렸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활동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운드 오브 뮤직은 우리 학교의 각종 밴드, 보컬, 힙합, 댄스 동아리 공연진이 축제 첫날과 둘째 날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겁니다. 버스커리와 캠프파이어 플레이리스트 또한 비슷하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연으로 완성되는 무대인데요. 어쿠스틱한 연주를 통해 각각 버스킹과 캠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행사는 축제가 시작되기 2달 전인 3월 중순경부터 사전에 공연진 참가 지원을 받아 준비된 것이었던 만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니게임과 단체게임은 모두 축하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활동인 만큼 잔디광장의 한가운데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미니게임으로는 비즈키링 만들기, 축구로 빙고 만들기, 장애물 통과하기 게임 등이 있었으며 단체 게임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오마주한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와 예술 장터, 굿즈부스 등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이번 봄축제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축제에서 모든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단연 폐막제일 텐데요. 이번 폐막제 공연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폐막제는 우리 학교의 여러 동아리, 응원단의 공연과 더불어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이루어지는 축제의 활용점정인 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폐막제에 초대된 아티스트들은 빌리, 루시와 다이나믹 듀오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티스트의 섭외는 전적으로 축제하는 사람들이 주관인데요. 모든 학생들의 수요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렵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타 학교의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며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실제 폐막제 당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멋진 공연과 더불어 세 팀의 아티스트까지 섭외하다니 운영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축제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대해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아리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축제하는 사람들 이후 축하사는 우리 학교 총학생회의 산하기구 중 하나로서 축제 기획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하사의 운영 세칙은 총학생회의 주관하에 제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준비 과정 등 축하사의 운영 전반이 총학생회의 감사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율적인 학생 단체 조직이라고 보는 편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하사는 자체적인 위계 구조를 가지는데요. 축하사장, 부축하사장 4개의 팀 순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들 팀은 각각 공연팀, 행사팀, 홍보기획팀과 디자인팀으로 각각 맞는 업무에 따라 활동하며 축제를 완성합니다. 가령 공연팀은 폐막제 기획, 행사팀은 미니게임 기획 등을 하는 것이죠. 팀이 여러 개 나뉘어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군요. 그런데 총학생회 산하기구이면 총학생회에서 매주 소집하는 총운영위원회처럼 축하사 전체가 모이는 비슷한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축하사장은 매주 1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논의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축제하는 사람들 운영세 측을 함께 보시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세 측에 따르면 전체 회의는 축하사의 최고 의결 기구로 이 회의에서 축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 권한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체 회의에서는 속기록이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만약 총학생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축하사가 총학생회의 산하기구인 만큼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축제가 완성되는 것이라니 신기한데요. 들리는 바에 의해서는 축하사와 관련해 어떤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 2달 전부터 축하사의 예산안 사용 관련 논란이 학생사회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축하사 측이 제출한 2025 봄축제 예산안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논란이 점차 번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즉 전학대회란 1년에 2번 열리는 총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갑자기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축하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안건은 2024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부터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축하사가 앞서 말했던 전체 회의를 5회가량 소집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며 학생사회의 비판 여론이 더욱 불거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심우선 기자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조한결 기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샤연구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진행된 축제하는 사람들 감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심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부에서 잠시 소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예산안 관련한 문제로 축하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와 논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축하사 감사안은 지난 3월 19일 진행된 상반기 정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축하사의 2025 봄축제 예산안이 부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결된 예산안의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이 약 2천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는데요. 축하사 측은 메인 스폰서 계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24년 가을에는 스폰서가 없었다는 점, 스폰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금액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의결을 거쳐 총 투표수 82표 중 반대 47표, 기권 35표로 예산안을 부결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봄축제 예산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감사였던 건가요? 어떤 내용을 다루기 위한 감사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위와 같은 문제는 작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작년 가을 축제 결산안의 세부 지출 증빙이 누락되었던 부분과 피감사단체인 축하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2024년 가을 축제의 집행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그리고 2025년 봄축제 예산안이 행사의 규모에 비해 부실한 가운데 봄축제의 계획 수립 과정이 운영 세칙을 준수하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번 축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었던 지난 가을 축제 과정까지를 다루는 감사였군요. 그렇다면 이제 감사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과 감사 업무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축하사는 총학생회 측 51조에 근거해 총학생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본 감사안은 26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총 5인의 감사인원이 인준되었습니다. 감사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요. 감사 대상이 된 사항은 2024년 봄 예결산안, 가을 축제 결산안과 집행과정, 그리고 올해 봄축제의 예산안과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것 총 5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월 중 2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 피감사단체인 축하사에 2024년 봄, 가을 축제의 회계자료와 전체 회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서면 질의서를 2차례 발송 및 감사위원장의 구두 질의가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 봄, 가을 축제의 예결산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축하사가 제출한 회계 서류와 질의서 답변을 통해 모든 지출 내역이 입증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비 및 다과비 등에서 인당 지출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과하게 지출되었다는 점, 예결산안의 가독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절했으나 일부 비용의 사용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올해 봄축제 예산안 관련한 감사 의견도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봄 예산안의 사용에 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전학대회 시점에서는 수입과 지출액의 차이, 부실한 내용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의원들의 시정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이 29차 총은위에서 의결되면서 감사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축제 집행 과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는 어떠한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해당 부분에 대한 감사 의견은 전체 회의 소집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예결산안에 대한 전체 회의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부적절한 식비 집행에 관한 것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 회의 소집 의무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하사 운영 세칙에 따르면 매주 1회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전체 회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문서 형태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24년 7월부터 25년 1월까지 총 5회의 전체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중대한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산하기구이다 보니 그 운영 세칙 또한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결산안에 대한 전체 회의가 없었던 건 역시 세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는 세칙 위반이라기보다는 현 세칙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감사단체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의에서 지출 적합성이나 예산안, 결산안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축하사는 예결산안 관련 사항은 오직 내부 임원진인 축장단의 논의를 통해서만 진행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전체 회의에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예결산안의 수립 경위에 대해 문서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무방한 현 세칙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결산안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었죠?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축하사 내부 인력이 사용한 식비에 관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는 행사 당일이 아닌 사전 준비 과정에서 축하사 회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학생 자치기구 내의 식비 집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재정 운용 세칙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축하사에 대한 본 감사안을 향한 학내의 여론과 축하사의 공식 입장은 어떠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부적절한 식비 집행에 관해서 많은 비판의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축하사가 총학생의 산하기구이고 학생회비를 비롯한 다양한 공금이 사용되는 만큼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큰 규모의 예산안을 다루고 축제를 총괄하는 단체에서 자금 유용에 대한 지적이 등장한 만큼 학우들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번 감사와 봄축제 준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축하사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헐거워진 축하사 운용세칙 적용과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축하사 내부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내부 조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축하사가 본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감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하루빨리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투명한 축제 준비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심우성 기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월 시샤연구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